안녕하세요. 31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이거 외우는 건 쉬워요. 이거 못 외우겠어? 단어 있으니까 외우면 되죠. 문제는 뭐죠? 내내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그 사이사이의 뉘앙스들, 이렇게 쓰면 어떤 느낌이 전달이 되고 이렇게 쓰면 어떤 느낌이 전달이 되고 그 사이사이의 뉘앙스들,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조동사의 실력을 판가름할 적에는 그저 외워서 심플하게 한국말 쓰는 데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 전달되는 그 행간에 있는 그 어떤 조동사 썼을 때 어떤 느낌이 전달되는지 그 사이사이의 뉘앙스들을 누가 더 잘 파악하고 말하고 쓰느냐가 사실은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어서 나머지 조동사를 하도록 할게요. will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will, 얘하고 would, 얘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이거 외우기 쉽죠, 그죠? 일단 박스 안에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고, 박스 안에 있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박스 안에 있는 내용부터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레벨을 높여 보도록 할게요. will, 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순한 미래를 나타낼 때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will은 단순 미래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죠? 단순 미래라든지, 그 다음에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아요? 불확실하지만 그런 대로 믿음이 가고 그런 대로 그럴 것 같은 그런 미래를 말할 때 will을 쓰기도 하죠. 물론 will을 써서 얘기할 적에 I will 이라고 말하면 약속에 가깝지만 가볍게 I will 그러면 해보겠다는 의지를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will은 얘는 요구할 때 쓸 수 있어요. 요구할 때 우리 자연스러운 한국말투로 뭐라고 요구하죠? 뭐뭐 해주시겠어요? 뭐뭐 해줄래요? 그렇게 요구하죠. 그죠? 그 다음에 will은 또 얘는 확신할 때 씁니다. 그러겠죠? 근데 약간 아주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100% 확실하면 미리 계획 세워놓은 미래를 얘기하면 되죠. 미리 계획 세워놓은 미래가 내가 앞쪽 강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be going to라 그랬죠. 그죠? be going to will. 어느게 더 확실한 미래요? be going to가 확실한 미래죠. will은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확신할 때 쓰죠. will은 몇 %요? 그래도 좀 높아요. 한 90%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word하고 비교해볼게요. word. 얘도 역시 요구할 때 쓸 수 있죠. word는 요구할 때 뭐 한국말에 뭐라고 요구를 하나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얘는 공손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더 깔고 갑니다. word는 얘는 공손한 요구예요. 그 다음에 확신할 때 쓸 수 있죠. word는 몇 % 확신하겠어요? will이 90%니까 word는 90%까지는 아니에요. 얘는 한 70% 또 사람에 따라서는 60%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will보다는 조금 약하죠. 그죠? 그 다음에 수고니까 하나 알아두도록 하세요. 어떤 수고가 있냐면 많이 쓰는 수고인데 이 수고 안에 이 word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아두는 게 좋아. would, rather. 이 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word가 들어간 수고니까 이참에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야.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늘 쉬느니 차라리 책이라도 보는 게 낫지. 학교 가느니 차라리 집에서 잘래. 집에서 자느니 차라리 학교 갈래. 이 체육관에 가느니 차라리 이 체육관에 갈래. 걔를 만나니 차라리 얘를 만나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밖에 지금 나가서 있으니 차라리 잠이라도 일찍 잘래. would rather.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알아두는 게 좋은데 이 would라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조동사가 들어간 수거입니다. 참 많이 써요. 이 would rather는 옆에 있는 그 예문을 봐보세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확인하고 가요. 옆에 보면은 나는 I would 3번 I would rather. 나는 차라리 뭐뭐 하겠어요? watch a movie. 차라리 영화 보겠어요. than 뭐뭐보다 read a book. 책 읽는 것보다 would rather. 참 많이 쓰니까 같이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내가 그 생활할 적에 내 친구 중에 이제 흑인 친구가 있어서 참 착하고 그 파일럿 공부하는 애였었는데 걔가 난 어쨌든 간에 미국 친구를 사귀고 싶었다고요. 말을 배워야 되니까. 미국 친구를 사귀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 흑인 친구가 주말에 헤어지면서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will call you. 내가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sometime next weekend. 내가 sometime next weekend에 전화하겠다 그랬어요. will 여기 있네. will 여기 있네. 나는 문법책을 뒤지니까 문법책에 뭐라고 나와요? 미래에 일어날 확실한 계획을 말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나 sometime next weekend에 주말에 기다렸어요. 전화해서 안 했어요? 전화 안 했죠. 그죠? will은 그냥 가볍게 뭐뭐 해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헤어질 적에 저녁에 전화할게. 이 정도. 혹시 전화 안 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막 전화기 때려부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자기 의지를 얘기했던 거죠. 만약에 I'm going to call you 그러면 그건 전화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죠? 이제 레벨을 will과 would에 대한 레벨을 높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혹시 뭔가 잘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무슨 물건을 잘 만든다든지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공예를 잘한다든지 대금을 잘 본다든지 뭐 잘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소개해 주는 거야. 여러분을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한테 가면 이 학생이요 90%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부담돼 안 돼요? 부담되죠. 그죠? 그 부담을 좀
낮춰줄게. 몇 %로 낮출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는 60% 내지 70%로 그 부담을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왕에 소개할 거 부담 줘서 소개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담 안 줘서 소개하기를 뭐래요? 도와줄 수, 우리 학생한테 가보세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데 너무 90%까지는 믿지 말고, 왜냐면 그 학생도 자기 스케줄이 있고 또 컨디션이 있으니까 90%까지는 믿지 말고 한 60, 70% 도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듣기 어때? 부담돼, 안 돼? 부담이 돼도 90%보다는 좀 덜 되잖아요. 그죠? 어느 쪽이 내가 더 그쪽 입장을 더 고려한 예의 있는 표현이요? 그쵸? would로 낮춘 거죠. 70 내지 60%로 낮춰준 거죠. 그래서 would가 자꾸 공손의 표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아무도 그동안 공부하면서 아무도, 선생님, 왜 would가 위례 공손이나요? 라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죠?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외웠단 말이에요. 왜 would가 위례 공손이겠어요? 여러분의 부담, 소개를 당하는 여러분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내가 어떻게 많이 감소시켜줬죠. 그래서 would가 자꾸 공손의 표현으로 쓰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국 친구한테 would라고 얘기하게 되면 미국 친구는 어때요? 60 내지 70% 의지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no, 거절하기가 쉽다란 얘기예요. 물론 거절하지 않죠. 공손이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부담감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60% 내지 70으로 줄여지니까 공손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레벨을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도와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을 소개를 해요. 소개할 적에 he, 남자도 있으니까 he, 또 여자도 있으니까 she will help you 라고 말하는 거 하고 he 또는 she would help you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다 부담이 가요? 그쵸? will이 부담이 되죠. 그죠? 봐봐, 누가 나한테, 야, 한 선생이요, 당신 영어를 90% 가까운 의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나 부담된다니까 좀 낮춰주면 좋겠어요. would로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he 또는 she will help you라고 말하는 거하고 he 또는 she would help you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가겠어요? 도움을 받아야 될 저쪽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가요? will이 믿음이 가죠. 어느 쪽이 우리는 더 부담이 돼? 도와줄 우리는 어느 쪽이 더 부담이 돼? will이 부담이 되지. 그러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느 쪽이 마음이 편해요? will이 마음이 편하죠. 그죠? 그 다음 질문요. 그러면 중간에서 내가 소개해줘. 중간에서 여러분이 나를 소개해줘. 한 선생한테 가면은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간에서 소개를 해줄 때 내가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이 또는 내 입장을 고려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을 쓰는 것이 만일에 대비한 여러분의 입장 또는 나의 입장을 고려한 예의 있는 표현일까요? 그쵸, would일 수 있죠. 그죠, would. 얘는 60 내지 70%니까 나머지 %는 그죠,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심적인 부담감을 많이 감소시켜주죠. 그죠? 그럼 이제 그 밑에 어느 걸 더 많이 쓸게요? Would you give me that? 그거 좀 건네주시겠어요? 이거랑 Will you give me that? 하고 어느 쪽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은 지금 자꾸 내가 would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얘를 많이 쓸 것 같은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will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늘 생활한 거 가만히 봐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을 만난 것보다는요, 아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니까 당연히 아는 사람을 때 쓰는 편안한 표현을 쓰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편안한 편이요? will이 더 편안한 편이잖아요. 그죠? would는 공손이니까 낯선 사람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저 사람 입장을 많이 고려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럴 때 would를 쓰죠. 일단 한번 would를 써서 관계가 가까워졌어. 일단 한번 서로 낯선 관계를 지나서 이제 친해졌어. 그러면 내내 뭐 써요? 그럼 will 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계속 would를 계속 써서 두 사람 사이에 계속 would를 말하면 그렇잖아요. 친해지면 얘기 좀 해줘봐 임마. 얘기 좀 해줘봐. 이래야 그게 친해지는 거지. 뭐 10년 사귀었는데 이것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게 관계가 지속이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죠? 5년 사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거만 해주면 너무 고맙겠어. 이상하잖아. 그죠? 이것 좀 해주세요. 그것 좀 해줘. 이래야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would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마무리는 will로 될 수가 있어요. 물론 will의 관계로 말을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또 will의 관계로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would를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요 would가 재밌는 역할하는 게 그 다음 문법이에요. would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would하고 used하고 비교할 거예요. 얘도 would가 있고, 얘도 would가 있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would는 지금 무슨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공손한 요구.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would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말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얘가 하곤 했다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used도 뭐죠? 얘도 하곤 했다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오히려 같이 간다는 얘기야. 유스트는 얘는 처음 보는 단어 아니야? 얘는 우리가 오랜만에 보는 단어니까 유스트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외우면 돼요. 근데 워드는 내내 지금 뭐 60 내지 70%의 공손한 요구라고 내내 배웠는데 똑같은 스펠을 사용하는데 뜻은 뭐야? 완전히 다르죠. 이거 뭐냐 이거죠. 얘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잘 나오죠. 그죠? 영어권 애들이 저 사람의 영어 레벨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사용하죠. 그죠? 자세히 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 왼쪽에 보면 블랭크, 교환에 보면 블랭크가 있어요. 잘 보고 여러분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would. 과거에 그런대로니까 이거는 100%는 아니야. 그런대로 규칙적이었던 행동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뭐 하곤 했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블랭크요. 약간은 불규칙 써야 돼. 약간은 불규칙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used보다 짧은 기간에 일어났으며 used만큼 규칙적이진 않습니다. 이게 would야. would는 그러니까 과거에 규칙적이었던 행동 맞아요. 근데 100%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가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 이제 used로 넘어가 보도록 해요. used 그 밑에 설명 봐봐요. 과거에 그 밑에 블랭크 봐볼게요. 과거에 대단히 규칙적이었던 행동이요. 얘는 뭐야? 불규칙. 얘는 뭐야? 얘는 대단히 규칙적이었던 행동 말이에요. 과거에 대단히 규칙적인 행동. 근데 한국말 해석은 또 둘 다 뭐뭐 하곤 했었다. 그러니까 똑같죠. 해석이 똑같다 보니까 우리는 예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블랭크요. 습관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분위기 많이 다르죠. used. 습관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반복되었던 행동이요. 다시 읽을게요. 습관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히 장기간 동안의 습관, 행동, 반복됐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분위기 많이 다르죠. 그죠? 한국말은 해석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규칙적이었는지, 이게 규칙적이었는지 해석을 봐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죠? 제 얘기해 줄게요. 내가 가끔 위스콘신 얘기 가끔 하는데, 위스콘신 되게 추워요. 이제 위스콘신 학교를 마쳤는데, 거기 UWGB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위스콘신 주립대학이야. 그래서 그쪽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위스콘신 보통 온도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35도, 영하 35도야. 호수가 얼면 호수 위로 차가 자는데 괜찮아요. 눈 내려요, 눈. 우리 한방눈 그럼 뭐 생각나요? 한방눈 그럼 이만하죠. 이만할까? 한방눈 그죠? 위스콘신은 한방눈에 내려오면 이만합니다. 이만해. 한 방 맞으면요. 여기 있고 한 방 흘러내려. 두 방 맞으면 세수야.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위스콘신 아이들 이렇게 비교하면 돼. 우리 어릴 때 눈 쌓아놓고 뭐하고 놀았어요? 눈 쌓아놓고 이렇게 요만큼 썰매 만들어서 거기서 타고 내리고 발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발로 이렇게 하고 놀았잖아요. 그죠? 위스콘신 아이들 눈 쌓아놓고 뭐하고 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뛰어내려요. 눈 진짜 많아요. 되게 춥습니다. 35도면 어느 정도냐면 영화 얘기하면 아주 옛날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바다에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그래. 그때 디카프리오라는 그 남자가 나타나서 여자를 살리죠. 기억나요? 영화 본 거 기억나요? 디카프리오가 어떻게 하고 살릴 것 같아요? 영화 안 봤어? 잘 모르. 어떻게 내가 얘기한 대로 다 믿겠네? 여자가 뛰어내릴 때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끼어 올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거기 북극 바다에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춥게 죽을지를 설명을 해서 여자애가 무서워서 못 뛰어내게 내렸어요. 그럴 적에 사실 영화 속에서 디카프리오는 유럽에서 오는 건데 영화 속에서 거짓말에 자기가 위스콘신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추운 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위스콘신의 영화에서도 뭘로 나와요? 추운 걸로 나올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 사람들은 그 영화 보다가 그 얘기 나오면 막 박수치고 웃어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 놀러라는 광고 전단지를 내가 처음에 가서 봤어요. 아주 옛날인데 광고 전단지가 이렇게 세 겹으로 이렇게 접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혀서 이걸 이렇게 피면 이렇게 칸이 세 칸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위스콘신 놀러 오세요라는 광고 전단지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특징을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게 칠면조가 있어요. 위스콘신은요 야생 칠면조가 있어요. 타조인 줄 알았어? 있다만요. 이게 이제 낮에 뛰어가. 이게 위스콘신 놀러라는 광고 전단지예요. 낮에 막 뛰어가요. 뛰어가다가 밤이 돼. 새벽이 되죠. 그러면 칠면조가 뛰어가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새벽에 얼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날이 맑아져서 풀리죠? 그러니까 다시 뛰어가요. 그게 위스콘신 놀러라는 광고 전단지야. 얼마나 추운지 알겠죠? 굉장히 춥습니다.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위스콘신에서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내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굉장히 춥습니다. 춥고 낙엽 쌓아놓고 애들이 지붕에서 뛰어내리고요. 하여튼 다 아주 재밌는 동네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학기를 시작을 하는데 한 10월이 되고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니까 내가 이상하게 기분이 자꾸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학교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나 성격 봐봐. 막 다다다다 하고 막 침 튀는 거 봐봐요. 지금 동영상에서 안 보이죠? 무지하게 튀어요. PD가 얼마나 불만인지 몰라. 침 얼마나 튀는지. 근데 이게 막 흥분하고 얘기를 하는 이런 성격인 내가 거기서 자꾸 기분이 다운돼. 밥을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안 부르고 잠도 안 오고 병원 가보니까 나보고 우울증이라 되는 거야. 아니, 내 성격 봐봐. 내가 우울증 걸린 게 생겼어요? 근데 봐, 머리도 이렇게 깎고, 머리서 내가 우울증 걸릴 리가 없지. 우울증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나보고, 내가 아니다. 나 우울증 아니라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래, 우울증이래. 그러면서 어디서 왔네요. 그래서 내가 LA에서 왔다 그랬어요. 내가 LA에서 갔거든? LA는 뭐가 많아요? LA는 1년 내내 여름이죠. 1년 내내. 거기 뭐야? 자외선 많죠, 그죠? 위스콘신은 겨울이 되면 덮여요. 그래서 눈이 오기 때문에 자외선이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자외선을 받지 않으면은요, 우울증 걸린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였었어요. 근데 내가 LA 있다 왔기 때문에 자외선을 받지 않아서 갑자기 자외선을 받지 않아서 우울증 걸리기 시작. LA 자외선 많죠. 입 벌려봐. 입으로 막 들어가지. 자외선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월그린이라는 그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라이트가 있어요. 이런 라이트인데 이 라이트인데 거기서 자외선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양쪽에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딱 작았어. 그래서 2개를 샀어. 제가 한 다음에 책상에 이렇게 세워놓고 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기자 이렇게 하고 있었던 얘기. 그렇게 하고 위스콘신을 났어요. 그래서 내가 위스콘신 뭐 뉴스 나오면 이거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술을 한 잔씩 하게 됐어요. 왜냐면 술을 마셔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가끔가다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한 거여서 뭐 한 달에 한 3번 정도 진창 마시고 집에 가서 자고 그렇게 한겨울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언뜻 들어볼 적에 내가 위스콘신에서 겨울에 1년 내내 그런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그런 거 아니고 겨울에 한 2-3번 정도는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들곤 했어요. 내가 얘기를 왜 했겠어? 지금 조동사 설명하다 그거 하려고 그러지. 내가 1년 내내 그런 거 아니에요? 겨울에 가끔 술을 마시고 잠들곤 했어요. 들어볼 때 어떻게 무지하게 규칙적이 아니면 그런대로 그냥 겨울에만 규칙적이었어요. 그런대로 겨울에만 규칙적이었죠. 그죠? 그럴 때 내가 would 써야 돼? used 써야 돼요? 알겠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랑 비슷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봐봐. 옆에 예문 봐볼게요. I 블랭크 쳐지고 그죠? Go to the bar. 내가 바에 갑니다. To release. release가 뭐야? 이게 풀어놓다, 해치다. Release my stress. 내가 내 스트레스를 풀어놓기 위해서 나는 바에 가곤 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럼 뭐 써야 돼요? would죠, 그죠? 근데 내가 만일에, 이렇다고 가정할게. 내가 만일에 1년 동안 방에 가면 그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그랬다고 칠게. 1년 내내 매 주말마다 내가 바에 가서, 근데 위스콘신은요, 바가 많아요. 위스콘신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참을게. 바가 많아요. 골목 돌 때마다 바야. 왜 많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 맥주 하나 있어요. 밀러라는 맥주 있어요. 자꾸 침나. 밀러라는 맥주 있는데 그 맥주 공장이 밀워키에 있어요. 그게 위스콘신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많죠. 뭐 학교 안에도 바가 있을 정도로 그 맥주가 많아요. 대신에 그 법은 강합니다. 법은 캠퍼스에서 뚜껑이 따진 맥주가 있으면은 그 학생은 프로베이션 정학 먹어요. 대학교도 정학이 있어요. 교실 내에 미국 대학 참 오메요. 교실 내에 뚜껑이 따진 맥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교수는 그날부로 직위 해제예요. 되게 강하죠, 그죠? 하여튼, 우리 학은 좀 다른 문화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매주마다 먹었다고 칠게요. 일주일에 매주마다, 내가 위스콘신에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있었는데, 3년 내내 매주 내가 그 바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언뜻 들어볼 때 어떻게 해요?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죠, 그죠? 습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습관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단히 습관적이었죠, 그죠? 그럼 뭐 쓸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예문 봐보세요. 내가 뭐뭐였을 때, I was 뭐뭐일 때 college student. 내가 칼리지 학생일 적에, 칼리지 대학교일 적에, 나는요, 가곤 했어요. Go to the bar. 바에 가곤 했는데, 그 뒤에 말 봐봐요. Every weekend. 매주 바에 가곤 했다 그랬죠, 그죠? 매주 바에. Every weekend. 그럼 언뜻 들어볼 때 이거 규칙적이요? 불규칙적이요? 규칙적이죠? 습관적이었어요? 아니, 습관적이 아니었어요. 습관적이었죠, 그죠? 이때 내가 뭐 쓸 것 같아? used, 그죠? 내가 왜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냐면, would하고 used는 외우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쓰는 현장에 다가서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하고 여러분이 리스닝을 할 때 딱 듣자마자 뭘 알아야 돼요? 딱 듣자마자, 이제 would, 불규칙, 그런 대로, 뭐, 간혹 했던 거. 그런데도 기억 속에 남을 만한 습관적으로 했던 거. used 뭐야? 어제까지 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규칙적이고, 아직까지도 그 몸에 습관에 남아있는데 used. 이 감각이 있어야 들을 때도 들리고, 특히 내가 말을 할 때도 구별해서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위스콘신 마무리 짓게요. 워낙에 춥다 보니까 뭐가 잘 되냐면은,
추운 지방에 잘 되는 게 있어. 치즈가 잘 돼. 이게 얘기 들으면 또 배고플지 모르겠는데, 치즈가 맛있어요. 거기는. 추운 지방에 치즈가 달지잖아. 치즈가 맛있으면 맛있어지는, 그것 때문에 맛있어지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요? 그게 피자야, 피자. 위스콘신에서 유명한 피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나도 자주 갔었는데 그 피자 이름이 뭐요? 치즈가 맛있으니까 그 피자가 맛있어요. 위스콘신 사람들은 그 피자 가게 이름을 다 알아요. 그 피자 가게가 뭐요? 그게 파파존스예요. 내가 선전하려 그런 게 아니고 내 옛날 기억 때문에 그러는 게 그게 파파존스예요. 파파존스 지금 많이 들어와 우리 한 번씩 다 먹어봤죠, 그죠? 그게 위스콘신 치즈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그 뒷얘기 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빨리 가서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경험 하길 바래요. 그럼 이제 내가 설명한 우드하고 유스트를 마무리 접을 테니까 레벨업을 잘 들어보면서 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해요. 이제 구별이 갈 거야. 레벨업. 어느 쪽이 두 개의 말 중에 would하고 used 중에 하나 썼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과거에 선생님이었을까요? I would be a teacher. I used to be a teacher. 어느 게 과거에 선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선생이 그 사람의 과거에 전직이었을 것 같아요. I would be a teacher. I used to be a teacher. 어느 쪽일까요? used to be. 왜 그러냐면 would도 선생 맞아. would도 선생 맞는데 얘는 잠깐 선생으로 일했어요. 자기 직업은 따로 있는데 그 직업을 얻기 전 또는 다른 직업을 얻기 그 사이사이에 뭐 잠깐 선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성격이나 내 캐릭터로 남진 않았지만 잠깐 선생을 했어요. used to be a teacher는 뭐죠? 얘는 전직이 선생이었었어요. 아마 내 생각에 선생으로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used to be a teacher 그럼 얘는 선생이었었어요. 지금도 그때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서 이렇게 웃음 미술 질 때가 있어. used to be a teacher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쪽이 더 실력이 있을까? He would fix the car. fix가 뭐야? 고치다. the car. 그는 차를 고치곤 했습니다. 이거랑 he used to fix the car. 그는 차를 고치곤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차 고치는 실력이 좋을 것 같아요? used to 그죠? would도 좋겠지. 근데 would는 자기가 차 고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간간히 고치고 동네 차 고장 나면 다 가져오래. 차 고쳐주고. 그게 would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차 고치는 실력이 있지만 직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used to fix the car은 used는 뭐라 그랬어요? 상당히 장기간 동안에 반복되었던 습관이라 그랬단 말이야. 봐봐요. 차 고치는 게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되는 습관이었다 그러면 그게 직업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쵸. 직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he used to fix a car가 그게 직업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더 차 고치는 실력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아직 마음이나 미련이 남아있을까요? I would think about you. I would think about you. 나는 너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어. 이거랑 한국말로 번역하면 똑같아. I used to think about you. 나는 너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어. 어느 쪽이 더 아직 마음이나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 I would think about you. 나 너 생각했어. 가끔. 이거고. I used to think about you. 그러면 나 너 내내 생각했어. 봐봐. 어느 쪽에 더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어요? used to think about you가 더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있는 걸 알겠죠. 그죠?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철저하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be supposed to, be to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참 많이 쓰이는데 be supposed to. 얘도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질 조동사는 수업하기는 쉬워요.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 18개 외우세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도 그랬다고. 외우는 것이 이거 외우긴 나도 외웠지. 근데 현장 가서 안 써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뉘앙스 차이다. 그 배경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안 써지게 돼. 이게 만일 미국 땅이잖아. 그러면요. 나 이렇게 설명하네. 미국 땅이면요. 여러분 조동사 외우세요. 이거 모르면 영어 못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면 들리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면 들리는 게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조 안 해도 괜찮은데 이 땅이 한국 땅이잖아요. 나가면 한국말 해야 되거든. 어디 가서 이 뉘앙스들을 알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마치 오랫동안 썼던 그 느낌을 갖게 하려고 자꾸 배경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be supposed. 얘랑 be2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일단 박스 안에 있는 것부터 상식선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be supposed. 얘는요. be supposed 옆에 추측 기대입니다. 기대 쪽이 많이 강하죠, 그죠? 추측, 기대. 뒤집을게요. 기대, 추측. be supposed. 근데 그냥 기대가 아니고 이거는 가벼운 기대라고 할게요. 왜냐면 be2하고 구별하려고 가벼운 기대. be2는 뭐죠? 대단히 강한 기대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기대하는 거 맞아.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오른쪽에 봐봐요. 뭐뭐 하기를 기대당하다, 뭐뭐 하기를 추측당하다. be2도. be2 얘는 어때요? 뭐뭐 하기를 강하게 기대당하다, 뭐뭐 하기를 강하게 추측당하다. 그래서 이 be supposed하고 be2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뜻이야. 그러면 이제 강도에서 차이가 나요. be supposed, 뭐뭐 하기를 기대당하다, 추측하다. 가볍습니다. be2, 뭐뭐 하기를 강하게 기대당하다,
강하게 추측당한다. 이게 비트하고 비서포트의 차이점입니다. 얘 미리 얘기했지만 얘 쓰는 빈도수가 좀 낮아요. 얘 쓰는 빈도수가 좀 낮습니다. 그렇게까지 쓰려고 노력 안 해도 괜찮고 간혹 라이팅에서 또는 여러분 계약건을 할 때 계약할 때는 좀 강한 말을 해야 되니까 계약할 때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비서포트는 얘는 별표 5개 무지만 있어요. 이거 모르면 말하다 막힐 가능성이 아주 많을 정도로 대단히 많이 씁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수업 시간에 그 일본어 수업을 들어야 돼. 외국 학생들은 그러니까 졸업을 하려면 외국어를 들어야 되는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어 수업을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 혹시 여러분들도 점수를 높게 받고 싶어서 외국어 과목을 택해야 되면요. 일본어 과목을 택하세요. 일본어 과목은 한 학기 내내 미국 애들랑 같이 배우잖아요. 근데 일본말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오래 하면 배우기 어렵지만 그 앞부분은 배우기 쉽잖아요. 그죠? 뭐 한 6개월이면 하는 거 쉬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존댓말 들어가면 어렵지만 그래도 한자 들어가면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순이 같으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일본어 시간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때 A학점 다 받았었거든요. 한 학기 내내 공부한 게 히라카나 가라카나 외우는 게 한 학기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금방 A 다 봤지. 근데 미국 애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걔네들 이 물숫자 쓰라 그러면요 쓰러져요. 막 그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월화수목금토를 쓰는데 걔는 일주일 걸려. 우리는 금방 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그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청각 수업을 들어야 돼요. 시청각 수업을 일본어 방송이나 일본어 영화를 보고 1시간 보고 사인을 하면 그 사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미국 교수가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한 학기 사실 안 가도 우리 A학점이거든. 근데 한 학기 내내 한 번도 안 갈 수는 없잖아. 미안하죠. 그래서 한 번을 갔어요. 근데 도실에 올라가니까 시청각실이 꽉 찼어. 그래서 이제 잠깐 밖에 기다리는데 서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 의자랑 좌석이 있어서 거기에 앉았어요. 근데 우리 같이 수업 듣는 여자인데 우리가 페르시아 공주라고 부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뻐서 그랬던 거였어요. 페르시아 공주애가 딱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내가 얼른 고개를 돌렸죠. 이뻐서 눈부셔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애들은 눈만 마주치면 인사합니다. Hi, how are you? 자꾸 인사를 해. 그러니까 영어를 하기 싫었던 나는, 영어가 자신 없었던 나는 내가 컬리지 1학년 산타모니카 컬리지 다닐 때 썼어요. 이거 올라오는데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눈만 마주치면 하이거든. 그러니까 얼른 영어 하기 싫어서 얼른 고개를 피했어요. 근데 얘가 딴 데 가지 않고 시청각실로 오는 거예요. 얘도 이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담이 됐죠. 올 때 이렇게 보면 얼굴을 마주치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짝 보잖아. 근데 올 때 그 표정이 어떻게 저도 나 봤다. 또 저 아는 척한다. 아니나 달래 오더니 얘가 뭐랬냐면 하이 그래. 나도 하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인사하니까 나도 하이 그랬지. 근데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이 비서포트를요 라이브로 들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었어요. 처음에 내가 이거 외우긴 외웠었는데 이걸 처음으로 라이브로 누군가 입에서 들어본 건 처음이었었어. 외우니까 그게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You are not supposed to sit there. 이거 쓸게요. 이건 생활용이니까 외워야 돼. You are not. 너는 뭐뭐 하기를 추측당하지 않는데. Supposed to sit there. 너는 거기에 앉기를 be supposed. 너는 거기에 앉기를 추측당하지 않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어렵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볍게 그냥 너 거기 앉으면 안 돼. 그래서 should라든지 don't로 가게 됩니다. You are not supposed to sit there. 한국말로 번역이 좀 어색해. 어색하지만 나는 자꾸 이 be supposed to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도록 할게요. 뭐뭐 하기를 추측당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그게 외우기 좋아요. 또 느낌 갖기도 좋고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언뜻 일어나서 옆으로 빠졌어요. Why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옆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봐봐. 나중에 생각해 볼 때 이 여자가 나한테 어차피 거기 앉지 말아라고 말하는 걸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 Don't sit there. 거기 앉지 마. 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고요. Don't sit there. 거기 앉지 마. Don't sit there. 그럴 수도 있었을걸. 왜? 걔는 영어 잘했어. 걔가 이 말을 몰랐을까? 이렇게 간단한 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긴 말을 해서 내가 그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 여자가 don't sit there 그래도 되거든요. 왜 여자가 you are not supposed to sit there 라고 이렇게 긴 말을 했을까요? 사실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였냐면요. 그 도서실을 관리하는 담당 교수 자리였었어요. 근데 그 담당 교수 자리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시청강실에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이 일반 자리인 줄 알고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여기 그 교수가 보는 페이퍼도 있고 애들 성적표도 있는데 거기 이렇게 널려있단 말이야. 나는 뭐 신경 안 썼지. 이렇게 옆에 놔두고 그냥 앉아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공주라는 별명을 가진 얘는 올라올 때마다 그걸 자주 보는 거야. 그래서 교수가 갔다 오면 자꾸 다른 학생이 앉아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곤란한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오랜만에 가보니까 그걸 몰랐지.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페르시아 공주가 올라오더니 내가 남이면 그냥 놔두겠는데 우리 같이 클래스메이트잖아. 그래서 페르시아 공주가 나한테 너 거기 앉기를 추측당하지 않으라고 얘가 어떻게 말을 삥 돌려서 말하는 거야. 왜 추측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담당 교수 자리인데 그 사람이 오면 너 이상한 분위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앉지 말라 그러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 분위기가 누구로 인해서 내가 앉지 않는 걸 기대당하는 거? 교수. 자기는 괜찮다 얘기야. 봐봐요. Don't sit there이라고 말하면 누가 앉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페르시아 공주 자기가 앉지 말라는 거야. Don't sit there. 그럼 내 입장에서 누가 앉지 말라는 거야? 페르시아 공주 자기가 앉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내가 싫어 앉을래.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지금 페르시아 공주가 You are not supposed to sit there라고 이거 삥 이렇게 말하면 페르시아 공주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괜찮은데 네가 앉아 있고 싶으면 거기 앉아도 괜찮은데 그 담당 교수 입장에서 볼 때 네가 거기 앉아 있기를 추측당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는 빠져요. 자기는 빠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삥 돌려서 말한 거야. 그러면 페르시아 공주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앉지 마 이렇게 말한 거 하고 내가 모르는 전혀 낯선 내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거기 앉지 않기를 추측당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내가 더 부담되겠어? 그렇죠. 차라리 아는 사람이면요 싫어 앉을래 그러면 되는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게 더 부담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예를 들게요. 내 친구가 차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 속이 굉장히 시끄러워. 왜 그러냐면 뒤에 미국 여자 둘이 탔대요. 미국 여자 둘이 탔는데 그렇게 떠드는 게 버스 안에서 너무 떠들어서 자기가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잠을 못 자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1시간 반을 참았대. 가서 여자한테 그 여자 둘한테 떠드는 애한테 이제 조용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둘 중에 무엇을 쓰면 되는지 전화가 왔어요. 얘가 뭐랬냐면 첫 번째인데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첫 번째가 shut up 이라고 하거나 두 번째 don't talk 말하지 마세요. Don't talk loudly. loudly가 시끄럽게. Don't talk loudly. 둘 중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둘 다 하지 말아라. 네가 뒤로 돌아서서 그 미국 여자한테 둘한테 shut up. shut up. 그러면 누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건 네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on't talk loudly도 누가 떠들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그것도 네가 떠들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혹시 버스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냐 그러니까 한 20명 된대요. 그럼 잘 됐다 이거 잘 됐다. 그러면 너는 가만히 있고 너는 빠지라. 너는 빠지고 다른 분위기로 볼 때 버스 안에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 볼 적에 니네가 크게 떠들지 않기를 추측당한다라고 말을 돌려서 말해라. 그럼 너는 빠지고 너는 빠지지만 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서 걔네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충고 주는 게 되니까 오히려 너한테는 아무 부담이 없다.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shut up도 하지 말고 don't talk loudly 하지 말고 이거 쓰라. 이거. 그래서 내가 걔한테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You are 미국의 둘한테 you are not supposed 여기까지 똑같이 가죠. 그죠? 이건 통째로 외워야 돼. You are not supposed to talk. 너희들은 말하지 않기를 추측당한다. loudly 크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기를 추측당한다. 이 뒤에 사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be supposed라고 해서 사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면 이 뒤에 by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저기는 by를 안 써도 괜찮아요. 누구로 인해서 뒤에 나오는 건 누구로 인해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기를 추측당해요. 말하는 나는 아닌데 버스 안에는 20명 사람들의 이 분위기를 볼 적에 이 사람들의 분위기로 인해서 네가 시끄럽게 떠들지 않기를 추측당한다라고 말하면 그 두 아이는요 더 부담돼요. 그죠?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버스 안의 분위기 때문에 자기들이 떠들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부담되죠. 이게 be support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들어갔죠, 그죠? 그럼 이제 레벨업 과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레벨업. 박스 안에 있는 거 볼게요. I am supposed to, be supposed to, 그죠? 뭐하기를 추측당합니다. attend, 참석하기를 추측당해요. the meeting,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추측당합니다. because my boss, 내 보스가 ask me, 내 보스가 나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이 be supposed는 여기는 이 be supposed는 얘는 ask 수준이에요. 그죠? 요청 수준이요. 그 밑에 가볼게요. 여기 be to 썼네. I am to attend the meeting.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강하게 추측당합니다. Because my boss. 그다음에 내 보스가 밑줄 그어줬죠. 어떻게 하기 때문에 1번 my boss called me. 나한테 얘기해줬기 때문에. My boss ordered me. 나한테 명령했기 때문에. My boss said directly to.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My boss begged me. 나한테 애원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거야? 2번입니다. 이 B2는요, 얘는 명령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B2는 order, 명령이에요. 심지어는 이 must보다 더
강한 느낌을 줄 정도로 B2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ust도 많이 쓰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must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안 쓰거든. B2는 어떻게 해요? must보다 더 강한 느낌을 주는 게 B2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2는 뭐 더더욱 쓰는 빈도수가 낮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B2에 대해서 또 한번 요 뉘앙스 한 번 더 확인해 봐봐요. 그 다음 질문요. 우리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You are to stay. stay가 머물다요. You are to stay and study. 여러분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기를 너희들은 추측당한다 라고 B2를 써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번 못 들은 척한다. 2번 공부 끝내고도 못 간다. 3번 공부하다가 갈 수 있다. 4번 공부 끝내고 간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이 B2의 강도라고 할 수 있어요? 2번이요. 공부 끝내고도 못 갑니다. 그게 B2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나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서 이거 6시까지 서류 다 끝내. 이거 안 끝내면 못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류 다 끝냈어. 6시까지 끝냈어. 그리고 끝냈네. 땡. 그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가. 못 가죠. 그죠? 너 6시까지 서류 끝내. 그럼 끝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록 끝냈지만 어떻게 해요? 끝냈다고 말한 다음에 뭘 기다려야 돼요? 그럼 가봐.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게 B2 정도 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말에는 이 정도, 이 B2의 강도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전에서는 B2까지는 잘 안 가고, must나 have to, should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don't do that. 이거 이제 맞출 수 있을 거야. don't do that. 그거 하지 마. don't do that 보다 부드러운 표현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결정권을 줘서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고자 할 때는 뭘 쓰나요? be supposed to. 여기 생활 영어, you are not supposed to do that. You are not supposed to do that이라고 말하는 게 don't do that이라고 말할 적에 서로 간에 감정을 다칠지 모르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페르시아 공주가 아까 왜 나한테 you are not supposed to sit there라고 왜 그랬을까? 그죠? don't do that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앉지 don't sit there 그러면 자기가 앉지 말라는 게 되고 혹시라도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무 당황하거나 혹시라도 감정이 다칠까봐 말을 삥 돌려서 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동사 shall. shall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얘는 지금 사라지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밑에 블랭크 처리할게요. 어떤 제안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쓰죠. 어떤 제안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쓰죠. 한국말로 해석할 적에 제가 또는 우리가 뭐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hall은 쓰는 주어가 정해져 있어요. I나 그 밑에 블랭크 쓰세요. I나 또는 we 를 보통 주어로 많이 씁니다. I나 we를 주어로 많이 써서 I나 we를 주어로 많이 써서 주로 미래 표현할 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뭐 할 예정이에요. 또는 아까 위에도 얘기했듯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내가 뭐뭐 할까요? 우리가 뭐뭐 할까요?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죠? 레벨을 높여보도록 할게요. 아까 내가 결론 얘기했죠? shall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yes 잘 쓰지 않아요. 선생님 잘 쓰는데 내가 무슨 몇 번 들었는데요. 그 몇 번 들어봤자 거기서 드라마 이러면서 더 들었어? Shall we dance에서 더 들었어요? 혹시 그거 말고 딴 데서 들어본 사람? 없을 걸 잘 안 씁니다. 그거는 드라마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게 하고 또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연령대가 어때? 연령대가 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른들 분위기에 맞추려고 분위기 있는 shall을 썼어요. 젊은 아이들은 뭐 쓰나요? shall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사라지는 shall 자리에 무엇이 대신하나요? 이 자리에 can이 대신하기 시작하죠. 거기 봐봐요. Shall we dance 대신 요즘은 다 뭐라고 물어봐요? 요즘은 can we dance? 그런다는 얘기야. Shall I go? 나 갈까요? 그거보다 요즘 뭐라고 많이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래요? Can I go? 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 shall이라는 단어 써서 shall we go? Shall we dance? 그러면 아주 분위기 많이 잡은 거예요. 물론 무드를 잡을 때 쓸 수 있는데 어색해. 그냥 can 쓰는 게 제일 무난하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조동사들을 많이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수업한 것 중에 조동사 아니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문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조동사랑 같은 뜻을 전달하는 거는 조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비슷한 표현이라고 해서 다 한 곳에 묶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조동사는 내가 내내 하면서 강조했지만은 단순하게 단어를 외우는 선에서 끝나면 그야말로 그건 단어 실력이 되는 거고 단순하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썼던 그 감각들, 그 다음에 그 뉘앙스들을 잘 구별해야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조동사 생각하는데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특히 스피킹 때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 번 복습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툭 치면 바로 조동사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놓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조동사에 대한 프랙티스를 해서 확실히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하겠어요. 내가 그냥 넘어가겠어? 들어가서 소화돼서 빠질 때까지 하지. 수고만 했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